어우동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남도 끝자락 이곳에는 운심루라 불리는 별채가 있었다. 운심루는 양반과 주수들이 글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드나들었지만 그 실상은 소문으로만 떠도는 비밀의 장소였다. 거기엔 몰래 만나는 남녀가 있었고 숨겨진 연정이 피어났다. 그날도 붉은 노을이 지던 무렵 운심루에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이름은 서향. 어린 시절부터 미색으로 이름을 떨쳤고 20이 넘도록 수절하며 지내온 과부였다. 서향은 하늘거리는 옥색 치마에 속이 살짝 비치는 얇은 비단 저고리를 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는 젊은 서생 도연이었다. 도연은 서울서 과거를 보러 내려온 청년. 하루가 멀다 하고 운심루를 드나들었다. 처음엔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서양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늘한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흔들리고 도연의 눈빛이 서양의 껍질을 벗기듯 툭텄다. 서양은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씨, 춥지 않으십니까? 도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다. 서양은 가만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춥긴요. 봄바람이 이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처럼 달콤했다. 도연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서양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맞잡았다. 살결이 닿는 순간 서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운심루의 문은 조용히 닫혔다. 가물거리는 등불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도연이 서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양은 두 눈을 감았다. 도련님 안 됩니다.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몸은 이미 도연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탐닉하듯 서로를 어루만졌다. 서양의 고운 목덜미를 도연이 입술로 훑었고 서양은 애써 눌러온 숨결을 토해냈다. 얇은 비단이 스르르 바닥에 흘러내렸다. 몸과 몸이 겹쳐지면서 두 사람은 세상에 둘만 남은 듯 몰입했다. 그날 이후 서양은 매일 밤 운심루를 찾았다. 낮에는 과부의 체면을 지키며 얌전하게 지냈지만 밤만 되면 불처럼 타올랐다. 도연 역시 밤마다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비오는 밤 서양은 치마폭을 들고 운심루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로 비에 젖은 옷을 훌을 벗어던지고 떨리는 숨결을 섞었다. 서양은 목덜미를 하신 도연의 입술에 몸을 맡겼고 도연은 허리춤을 감싸 쥐고 깊숙이 끌어당겼다. 창밖에는 천둥이 울렸지만 운심루 안에서는 더 큰 번개가 치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도연은 과거에 급제해 곧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연이 진심으로 청했다. 서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남은 생을 여기에 묻어야 해요. 도연은 애타게 매달렸다. 서양아 씨, 나는 아씨 없이는 못 삽니다. 서양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도련님 우리는 이 밤으로 좋게요. 그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태웠다. 서양은 도연의 품 안에서 미친 듯이 울었고 도연은 입술이 터지도록 서양을 키스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도연은 홀로 떠났다. 남은 서양은 다시 수절 과부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마다 운심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버릇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도연을 기억했다. 바람 부는 밤이면 운심루에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울음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고을에 남아 있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서양의 마지막 속삭임이 운심루 지붕 위로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며칠 뒤 운심루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서양 아씨가 늦은 밤마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귀신이 된 게야? 운심로의 저주가 깃든 거래.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서양은 매달 보름이 되면 몰래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과거 급제 뒤 벼슬길에 올랐지만 서양과의 은밀한 인연은 끊지 못했다. 두 사람은 관아 뒤편 버드나무 숲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서양은 남편처럼 도연을 맞이했고 도연은 세상의 모든 굴레를 잊고 그녀를 품었다. 도련님, 오늘은 영영 가지 마시오. 서양아 씨, 나는 이미 마음을 바쳤소. 둘은 별빛 아래 비단자리 위에서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서양의 손이 도연의 옷고름을 풀었고 도연은 그녀의 가냘픈 몸을 조심스레 껴안았다. 몸짓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서로를 확인했다. 도연은 서양의 귓불에 속삭였다. 당신 없이는 숨도 못 쉬겠소. 서양은 눈을 감고 도연의 입술을 찾아갔다. 밤새도록 둘은 헤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또 찾아왔다. 도연의 정혼 소식이 퍼진 것이다. 도련님, 혼인하시게 된다 들었소. 서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소. 서양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품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운심로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연 또한 끝내 서양을 찾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서양은 병을 얻었다. 누워서도 창문을 바라보며 버드나무 가지를 쳐다보았다. 도련님,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서양이 눈을 감은 그 순간 멀리 서울 하늘에서도 도연은 이유 모를 통증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버드나무 숲 한가운데서 서양과 도연의 모습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목격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보름날이면 운심로 근처 버드나무 아래 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운심로의 붉은 등불은 사라지지 않은 연정의 증표였다. 사랑은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서양이 세상을 떠난 후 운심루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붉은 등불이 홀로 켜지고 기이한 향내가 은은히 퍼졌다. 그 향을 맡은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운심루로 옮기곤 했다. 그해 여름 서울서 내려온 젊은 관리 윤겸이 운심루에 들렀다. 윤겸은 호기심 많은 사내였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가고 싶었다. 운심루에 들어선 윤겸은 바로 그 향기에 취해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양을 보았다. 살결처럼 희고 투명한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누구시오? 윤겸이 묻자 여인은 소리 없이 웃었다.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스치고 서양의 살결이 하얗게 드러났다. 윤겸은 저도 모르게 다가갔다. 서양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운 손으로 윤겸의 뺨을 어루만졌다. 외로웠지요, 낭구님. 서양의 목소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윤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서양은 천천히 윤겸의 곁으로 몸을 기댔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이 윤겸의 목덜미를 간지렸다. 아씨 이러시면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몸은 이미 그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서양은 그의 가슴께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옷깃이 풀어지며 뜨거운 살결이 서로 맞닿았다. 윤겸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서양은 그를 비단 이불 위로 이끌었다. 빛한 줄기 없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서로를 탐했다. 서양의 몸짓은 유혹이었고 윤겸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살며시 입술을 포개며 속삭였다. 잊지 마시오, 오늘 밤. 낭구는 오로지 나의 사람이오. 서양은
윤겸의 몸 위에 올라타 가녀린 손으로 그를 조심스레 휘감았다. 움찔거리는 숨결, 끈적이는 열기. 운심루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숨을 쉬었다. 달빛은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퍼졌고 두 사람의 뒤얽힌 그림자를 비추었다. 긴 밤 수없이 맞닿고 또 맞닿았다. 서양은 윤겸의 귓가에 끈적이듯 속삭였다. 다음에도 꼭 오셔야 해요. 윤겸은 정신을 잃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양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영원히 나만 바라보시오. 그날 이후 윤겸은 몸이 이상했다. 밤이면 서양이 꿈에 나타나 은밀하게 끈질기게 그를 끌어당겼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관청이라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서양의 부드러운 손길, 그 촉촉한 숨결만 맴돌았다. 밤이 되면 윤겸은 다시 운심루를 찾았다. 서양은 늘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비단을 두른 채 천천히 관능적으로 걸어왔다. 서양은 윤겸을 끌어안고 가녀린 손가락으로 옷을 하나하나 벗겼다. 그녀의 눈빛은 매혹적이었고 촉촉한 입술은 갈증을 부르는 독처럼 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살결에 빠져 끝없이 탐닉했다. 윤겸은 서양의 부드러운 허리를 껴안고 거친 숨결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양아 씨. 서양아. 서양은 웃으며 속삭였다. 낭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양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윤겸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피부를 타고 전해지는 서늘함, 입술 사이로 퍼지는 싸늘한 기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양은 윤겸의 몸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윤겸은 기꺼이 자신을 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윤겸은 점점 쇠약해졌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 밑엔 거무스름한 그늘이 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운심루 귀신에게 홀린 개야. 밤마다 뭔 짓을 하는지. 살이 쪽쪽 빠졌더라. 윤겸 본인도 알았다. 이 사랑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양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마지막 밤 윤겸은 스스로 운심루 문을 열었다. 서양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다. 비단이 살짝 풀어진 어깨에 붉은 입술 끝에 피어나는 미소. 낭군, 이제 정말 함께 갑시다. 윤겸은 미소 지었다. 좋소. 아씨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서양은 부드럽게 윤겸의 손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달빛 가득한 정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의 몸을 마지막으로 깊숙이 끌어안았다. 숨소리, 떨림, 피어오르는 열기. 모든 것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달빛 아래 운심루 앞에 가지런히 누운 두 시신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떼어놓지 못했다. 지금도 운심루 앞 버드나무 아래에는 비단옷 입은 두 남녀가 손을 맞잡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서양과 윤겸, 사랑으로 서로를 삼킨 두 영혼. 그들의 숨결은 지금도 바람결에 살아 숨쉬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새로운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북촌 끝자락 담벼락 너머 붉은 등불이 은은히 비치던 곳 바로 매향각이었다. 한낮에는 고운 아씨들이 실을 읊고 검은고를 뜯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은밀한 속삭임과 눌린 신음소리가 담을 넘어 퍼졌다. 그 매향각을 지배하는 여인 연심. 20을 갓 넘긴 젊은 과부였지만 눈빛 하나, 숨결 하나로 사내들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연심은 아무에게나 미소를 주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조정의 젊은 판서 서윤. 차갑고 고고한 것으로 이름났던 그가 유독 연심 앞에서만은 짐승처럼 변했다. 첫 만남은
비 오는 밤이었다. 서유는 우산 하나 없이 매한각으로 걸어 들어왔다. 젖은 옷자락, 비에 젖은 머리칼. 그 모습을 본 연심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날이 이렇게 흠뻑 젖으셔서야. 연심은 옷고름을 여미며 다가갔다. 서유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입이 아니라 몸으로 데워줄 수 있겠소? 한마디, 그 한마디에 연심의 치마 속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심은 미소 지으며 그를 비단자리로 이끌었다. 그날 밤 매한각은 온통 젖은 옷과 젖은 살의 향기로 가득 찼다. 서유는 거칠었다. 젖은 저고리를 단번에 벗겨내고 드러난 연심의 어깨를 손톱으로 긁었다. 연심은 신음을 삼키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날이 좀 더 천천히. 그러나 서유는 여유가 없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살결을 입으로 빨아가며 허리 아래 깊숙한 곳까지 탐욕스럽게 내려갔다. 연심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듯 끌어안았다. 비 오는 소리에 묻혀 연심의 얇은 신음이 밤새 이어졌다. 그 이후 서유는 낮에는 조정의 엄격한 판서였지만 밤이면 매한각의 연심에게 무릎 꿇는 사내가 되었다. 둘은 매일 밤 숨 가쁘게 탐닉했다. 연심은 다양한 치마색을 입고 그를 유혹했다. 때로는 순백, 때로는 짙은 자홍색. 서유는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만 봐도 목덜미에 열이 올랐다. 매한각에는 두 사람만 아는 은밀한 신호가 있었다. 연심이 치맛단에 작은 매화꽃술을 놓으면 그날은 서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진 날, 반대로 연심이 비단띠를 두 겹으로 묶으면 그녀가 서윤을 지배하는 밤. 어느 초여름 밤, 서윤은 몰래 매한각으로 들어섰다. 연심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비단띠를 두 겹으로 묶은 밤, 연심은 말없이 다가와 서윤의 허리끈을 풀었다. 오늘은 날이께서 말없이 따르셔야 합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연심은 서윤을 비단이 깔린 방바닥에 눕혔다. 그 위로 천천히 올라타며 그의 넓은 가슴을 쓰다듬었다. 서윤은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연심은 서윤의 입술부터 시작해 목, 가슴, 복부를 천천히 집요하게 훑어내렸다. 뜨거운 입술이 살갗을 지나갈 때마다 서윤은 허리를 움찔거렸다. 연심은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까지 애태웠다. 그러고서야 천천히 그의 중심에 몸을 포겠다. 서윤은 견딜 수 없는 쾌락에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들어 연심을 깊숙이 받아들였다. 연심은 속삭였다. 날이 오늘은 절대 먼저 놓지 마시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서윤은 관청 일까지 소홀히 하며 매한각을 찾았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판사 나리가 요즘 무슨 독이라도 먹은 모양이다. 눈빛이 흐리고 걸음걸이까지 풀렸더라. 그러나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매한각의 은밀한 방에서 연심과 부딪히고 부서지는 밤이 그의 전부였다. 연심도 변했다. 처음엔 서윤을 단순한 손님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를 애태우고 굴복시키고 한순간도 자신 없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을 밤, 연심은 새 비단옷을 걸치고 기다렸다. 진홍색, 속이 은은히 비치는 고운 치마. 서윤이 들어서자 연심은 치맛단을 살짝 걷어 올렸다. 날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밤이옵니다. 서윤은 한 걸음에 다가와 연심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바닥에 그녀를 눕혔다. 옷을 벗길 틈도 없이 치마 속 깊은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연심은 머리를 젖히며 숨을 삼켰다. 서윤은 숨이 넘어가듯 연심의 깊은 곳을 탐했고 연심은 치맛자락을 물어 삼키며 울음을 삼켰다. 둘은 그 밤 10번 넘게 서로를 삼켰다. 손길로, 입술로, 몸으로. 끝없는 탐닉 속에서 서로를 더욱 지배하고
더욱 갈구했다. 그리고 매향각은 전설이 되었다. 붉은 등불이 켜진 밤, 그곳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한 남자와 세상을 불태운 한 여인의 숨결이 이어졌다. 둘은 죽지 않았다. 서유는 여전히 판서로 군림했고 연심은 여전히 매향각을 지배했다. 그러나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탐했는지. 진짜 사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다.